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년간 외국인이 아무도 모르게 쓸어 담은 최저평가 로봇 이 주식 사면 150배 이상 성장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히 제가 150배 이상 성장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아무도 못 믿어요. 근데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는 미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당장 내일 올라갈 것,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갈 것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 LS그룹 여러분들 계열사 다 아실 겁니다. 작년 6월 달에도 제가 LS그룹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해적 케이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해적 케이블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LS그룹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LS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6월달 대비해서 몇 배 정도 상승하느냐,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하는 거 분명히 확인될 수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말했던 LS 전선 아시아라는 이 계열사를 통해서 이 해적 케이블 사업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LS 그룹 자체가 금요일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LS뿐만 아니라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6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4배 정도 상승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못해도 3배 정도 상승까지 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처럼 분명하게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오늘 올라갈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로봇도 굉장히 최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0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어제 이제 LS그룹이 아니라 하더라도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작년 12월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때 방송을 보신 분들은 큰 돈을 버셨겠죠. 12월 달에 분명히 7,500원대 소개시켜드리고 대략적으로 5배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DIT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7월 달에 3개월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2배, 3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무엇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미래가치, 과연 앞으로 150배 이상 성장할 만한 모멘텀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로봇이 하방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로봇 모멘텀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현대차가 또 뭐라고 해요? 자, 3개월 내로 뭐 하겠다? 완전 무인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선보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차량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3개월 내라고 하면은 연말이 지나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점과 같은 시기에 또 현대차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3 자율주행 연말에는 세계 첫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8월 달에 이야기한 것이 이슈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부터 해서 이제 내년까지 일단은 당장에 이제 기대가 나올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자율주행.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자율주행 로봇이 아니라 차량이네 뭐 로봇이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율주행 차량 이꼴이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주행 로봇.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로봇과 차량의 가장 큰 차이는 바퀴냐 아니면 다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바퀴가 다리가 되면 로봇이 되는 거고 다리가 바퀴가 되면 차량이 되는 거고, 이 자율주행적인 부분에서의 기술력은 하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과거에부터 이야기했던 게 기술력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다리를 갖다 붙이면 그게 로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로봇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사실상의 자율주행 차량 이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기술과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사실 보면 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자율주행 차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자율주행 차량 모멘텀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이제 산업용 자율주행 로봇 시장 진출을 앞두고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뭐 하겠다? 출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주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내년 중에 또 뭐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자율주행 로봇이 다시 한번 연말부터, 그러니까 연말 자율주행 차량 이슈부터 해서 내년 자율주행 로봇 출시까지 해서 연말까지 해서 내년까지 뭐 할 수 있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적 이슈 성향을 이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로봇의 이 미래, 로봇을 시장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왜? 곧 상용화가 시작될 테니까. 그러다 보면 당장 2030년도까지 몇 배, 이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는 2030년도까지 약 150배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생각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자율주행 로봇 차량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시점부터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최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봇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협동 로봇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협동 로봇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본다 하더라도 15배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역시나 뭐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고 하면 소개시켜 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배 이상 올랐는데,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이 그만큼 올랐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시장이 이만큼 아직도 뭐예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150배 고성장하기에는 아직 뭐예요?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자율주행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작도 못했다 보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협동 로봇 다음은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된다?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하나라든지 무인뭐 쭉쭉쭉 나오죠. 그러면서 각 대기업들의 각 축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뜨겁게 달가지는 만큼 자율주행 로봇이 뭐예요? 지금 분명하게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뭐 많이 제가 이야기했던 게 센서적인 부분, 센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맵이라고 하죠. 좀 더 이제 정교한 맵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필수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주차적인 부분. 이제는 이 자율주행 차량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무인자율 주차로 가는 중간 단계 기술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주차, 이제는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뭐가 돼요? 자율주행 차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차량.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차 부분은 뭐가 되냐고 하면 그냥 이거는 기능이거든요. 기능 소프트웨어.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주차 기능을 이야기를 푼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주차도 있지만 뭐가 있다? 자율주행 주차 뭐가 나옵니까? 로봇이 나오죠. 이걸 보셨을 거예요. 이거. 이제 바퀴로 들어가서, 바퀴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쫙 로봇이 들어가서 다리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들어서 이동하는, 그래서 즉각 주차도 가능해지게. 그러니까 주차가 그냥 여기 차량을 두고 가면은 뭐 하느냐, 주차장에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은 알아서 로봇이 갖다 주차 박아주고 알아서 빼주고, 뭐 그런 것들 기술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시장의 규모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 규모를 가지고 가냐고 하면은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기 때문에 편리함도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차 주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입구에다 그냥 차를 딱 세워놓으면 로봇이 와서 딱 이거 설치하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가면 돼요. 그리고 알아서 이제 얘가 또 다시 꺼내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런 편의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의 규모를 본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이제 이런 시장 속으로서는 만도와 위아 이런 두 기업이 자율주행 주차 로봇 경쟁으로서 좀 지금 스타트로서 크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보다시피 주차 시장이 뭐예요? 연 15조 원. 연 15조 원이라는 거는 결제 금액이에요. 결제 금액. 주차에 대한 이 결제 금액이 연 15조 원인 만큼 앞으로의 이런 이 주차 시장 관련돼 있는 성장성은 뭐가 된다?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로봇에 대한 뭐가 돼요?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아까 백화점 이런 걸 예로 들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미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래 먹거리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로봇 빌딩이라고 있죠. 스마트 시티와 비슷한 거예요. 로봇 빌딩. 로봇 빌딩이란 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로봇이 이 빌딩을 관리하게 돼요. 근데 보면은 자 뭐라고 하느냐? 이지스 자산 운용 최근에 뭐합니까? 로봇 전시회를 했습니다. 10월 13일. 그래서 최근에 열렸는데 13일 밝혔는데 뭐한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팩토리얼 성수에다 처음 구현할 건데 로봇이 중추적 역할 담당할 것이고 뭐 3세대 오피스 축해갖고 뭐 로봇 빌딩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내 최대 로봇 전시에서 이 로봇을 도입한 빌딩의 미래와 실증 사례를 공유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에도 뭐한다? 일산에 가면 주차 로봇도 있고 서빙 로봇 쭉쭉쭉 하는데 이 뭐한다? 무인 주차 로봇은 내년,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이지스 자산 운용의 로봇 칭화 빌딩에 투입될 예정으로 현대 계열사 외 지역의 첫 투입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대 계열사 내에서만 이제 했다고 하면 새로운 이제 빌딩에다가 이렇게 처음 투입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투입을 시작으로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다? 상용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상용화. 특히나 지금 이제 로봇 친화 빌딩뿐만 아니라 이런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또 나오고 있냐고 하면요. 국내 첫 뭐합니다? 주차 로봇 선보이면서 이제는 마트 등 곧 적용될 예정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데 로봇이 대신 주차해주는 주차 대란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차 대란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곧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상용화와 함께 당연하게 내년까지 주차 로봇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또다시 시장의 성장성 탄력을 가지고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고 하면은 오늘은 좀 이제 저가형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상승 속도가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량주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꾸역꾸역 갈 종목이고 아마 LS처럼 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LS처럼 이렇게 분명히 계속 매년 올랐지만 이렇게 올랐는데도 이제 2배 올랐네? 이제 3배 올랐네? 뭐 이런 아마 탄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주차 로봇의 이제 바로 이제 대명사 현대위아. 그래서 현대위아가 뭐한다? 로봇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고 주차 로봇, 물류 로봇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런 주차 로봇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로봇과 뭐 이런 것 쪽으로 지금 이제 이어지게 되고 보다시피 협동 로봇도 진행하게 되고 주차 로봇도 진행하게 되고 자율주행 로봇도 진행하게 되고 서비스 뭐 등등등등 굉장히 이런 많은 사업군으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이익으로서는 현대위아 아마 주차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전체적인 로봇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물론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배당주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뭐한다 했어요.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배당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배당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배당이 그 2022년도에도 700원 정도, 21년도에도 700원 정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2018년도 600원, 19년 700원, 평균적으로 700원대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700원 정도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꾸준한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차트적으로 본다, 이건 좀 이따 보고, 지금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1년간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 했잖아요. 실질적인 수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만 내다 팔고 내리 팔고 외국인 기관은 지속적으로 쓸어 모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최근에는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대위아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뭐예요? 자, 2013년도 하방수세 때를 지금 이렇게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았던 종목이 돌파를 하죠. 자,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삼각수렴, 이제 지켜주는 자리 삼각수렴 때 돌파하면서 이 구간, 이런 구간 때 행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잘 모아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큰 시세 분출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대위아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6개월, 1년, 이제 6개월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싫어요. 나는 빠른 단타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사인까지 다 드려요.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시면 된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카톡방 안내도 해드리고 매수 매도 사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